Hey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an English teacher. I've been teaching Korean students for the last 7 or 8 years. Throughout all these years, I've been trying to figure out why it takes so much more efforts and so much more time and so much more energy for Korean students to be fluent in English than it does for people in other countries. Unsurprisingly, there are numerous reasons for that, but for this video, I'm gonna walk you through 3 major reasons why Koreans have a lot of trouble learning English and what you should and should not do to get better at English speaking. Alright, so let's get right into it. 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쉬운 영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 30대 이상인데 그런 분들을 좀 기준을 말해보면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요. 근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 어때요?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표현, 어려운 문법, 이렇게 단어, 문장 내용들을 아주 열심히 배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일상회화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나 전문 분야, 의학 분야 이렇게 전문 분야가 아닌 이상은 일상회화는 기초적인 표현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배우지 않고 그냥 어려운 거로 쑥떡 넘어가요. 그래서 망초보나 인문 수업할 때마다 제가 충격적으로 놀라는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상승하다, 올라가다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물가가 상승했다,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백발백중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increase. 이제 내려갔다는 decrease. 그냥 이게 그냥 100의 100은 이걸 써요. 심지어 영어를 좀 하고 공부를 했어도 다 increase부터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표현이 뭐 있어요? 일상회화에서는 go up 있죠, go up. 그리고 go down. 대부분 뭐라 그러면 prices have increased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prices have gone up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원어민적인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고업일 때 중요하냐면 다른 상황에서도 고업이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계단을 올라갔다 어떻게 해요? 근데 또 계단 올라가다 이거 영작하라고 하면 다 못해요.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응용이. 근데 고업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다는 go up the stairs, go up the stairs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go up이 또 elevator로 go up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다 활용돼서 쓰이는데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표현들을 안 배우고 그냥 어려운 거부터 뚱강 배우다 보니까 이게 기초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캐주얼한 대화가 스몰트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go up처럼 이렇게 phrasal verb 있죠. phrasal verb 뭐 put up, pick up, come up, take up 요런 것들. 그리고 phrasal verb도 정말 모르죠. 근데 이 phrasal verb를 잘 외우려면 또 전치사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전치사 개념 이런 거 전혀 안 배운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게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학생들 지금 이 30, 40대 학생들 다 그래요. 전치사 개념이 전혀 없고 phrasal verb도 하나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캐주얼한 대화는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지 전혀 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시험을 위한 영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그런 영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실력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은 쉬운 영어부터 배우세요. 쉬운 영어. 아주 쉬운, 이렇게 중학생, 초등학생 보는 이런 원서부터 읽어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토플, 토익, 오픽 스피킹 이런 거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정말 애기들이 말을 배우듯이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하세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욕심도 많고 이래가지고 슬랭 표현, 되게 재미있는 표현, 화려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 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쿨하게 보이는 표현 이런 거 되게 욕심내거든요. 그런 거 배우고 싶어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구동사, 전치사 이런 거 동사 활용 기본 단어들, 기본 표현들, 기본 문장들 제발 이것부터 하세요. 되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초 표현들을 간과를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focus on 있잖아요. focus on. 대부분 concentrate on을 많이 쓰긴 하는데 focus on이 더 부드럽고 캐주얼하죠. 근데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쓰려면요. 또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focus on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데
이제 그거 표현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속에 내용을 담고 길게 논리적으로 이제 쭉 스피킹해 나가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또 다른 영역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나 스몰 토크 좀 잘하고 싶어요. 일상 회화가 좀 막히지 않고 술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이 되는 표현들을 정말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풍부하게 있어야지 스피킹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보이던데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99가지의 재미없는 것을 해야 된다. 해내야 좋아하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대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내가 멋지고 쿨하고 진짜 막 샬라샬라하게 유창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재미없고 뻔한 것들 기초 표현들을 지루하더라도 계속 해야지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99개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한국인에게 영어가 어려운 이유.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자도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에는 한자가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영어는 달라요. 약간 시간 연대기적으로 풀어간다든가 그 논리적으로 풀어간다든가 이렇게 주저리 풀어서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어는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학생들이 요거를 정말 못해요.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 때 항상 내는 영작 중에 하나가 내년에 나는 외국에 가서 직장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문장을 영작을 내잖아요. 그럼 100의 100은 다 거꾸로 나와요. 연대기적인 순서를 맞추지를 못해요. 정말 웃긴 게 정답을 말해주면 I might be able to go abroad and get a job next year 이게 쓰잖아요. 근데 다 get a job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go abroad 한대요. 자, 근데 go abroad부터 하고 get a job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논리 관계상 맞는 것부터 이제 나오는 게 되는데 특히 한국 학생들이 그거에 너무 약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어른이 돼서 배우다 보니까 이미 생각이 너무 고차원적으로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부터 되게 어렵게 했는데 그걸 영어로 풀려니까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스피킹 할 때는 그냥 내가 초등이다. 초등 수준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쉽게 생각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서는 짧은 문장으로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긴 문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벌써 꼬였기 때문에 시간 연대기적으로 그래 논리상의 논리를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훨씬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단어나 표현을 몰라서라기보다 이런 문제에서 맡기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특히 어른들. 자, 그래서 팁은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연대기적 논리를 따라서 말하는 거, 짧은 문장으로 요것만 해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영어를 말할 기회가 아예 일상에서는 전무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외국 회사를 다니거나 외국 사람들 상대할 그런 환경에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말할 기회가 아예 없어요. 영어는 진짜 일상에서 써야지 늘거든요. 최대한 많이 노출되고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말하고 그래야 느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단일 민족이잖아요. homogeneous people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 외국 친구들도 거의 없고 이거는 본인이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영어 스피킹 모임에 나간다거나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거나 내가 매일 뭔가를 영어로 된 거 영상을 본다든지 뭔가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뭐 EBS 영어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이상은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아무리 천재가 와도 안 될 거예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요. 영어에 노출되기 위해서 맨날 영상 보고 영어 맨날 주저리저리 터킹하고 그 수업 때도 영어를 하니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지만 늘 공부를 합니다. 늘. 근데 학생들은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엔 챗GPT도 나와 있잖아요. 랭귀지 티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세요. 그런 거 많이 활용하고 앱으로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고 매일매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잘 가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이런 표현을 가서 내가 자연스럽게 잘 가는 길을 다져 놓으면은 그게 그냥 스피킹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능동적으로 쓰는 거는 진짜 별개 차원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로 다 아는 거 같잖아요. 근데 막상 써보면은 입에서 안 나와요. 다 틀리게 나올 수가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냥 내 진짜 입으로 계속 쓰고 연습하고 스피킹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거 짧게 정리해. 첫째, 쉬운 영어 공부하기. 특히 전치사, 구동사, 동사, 활용 이런 거 기본 제발 정말 집중해 주세요. 그 두 번째, 단순하게 생각하기. 초딩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단순하게 짧은 문장으로 연대기적으로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입으로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챗GPT도 있고 학원도 있고 앱도 있고 영어 모임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냥 가서 자기 자신을 거기 던져 넣으세요. 그래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좀 가르치면서 한국인이 왜 영어를 잘 못하게 된 걸까? 이렇게 똑똑하고 욕심 많은 민족이 왜 그렇게 된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